글쎄 친구란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곽경택 감독을 만났는데, 그때가 이제 억수당하고 닥터 K가 이제 연이은 흥행 실패로 해서, 어떻게 보면 충무는 바닥에서 감독으로서 실력이 좀 떨어진 상태였었죠. 근데 맨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계속 고치고 있는 중이었고, 저 또한 뭐 중간에 좀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못할 것 같다라고, 정말 작품은 좋은데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기다려주겠다. 뭐 사실 펀딩한테 그런 거지만, 하여간 기간을 좀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고, 그거 하면서 많은 신뢰가 쌓였죠. 그 작품을 하면서.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감독이 어떤 시나리오를 썼다고 할 때는 그 관객들한테 발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나리오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독의 가치관이 투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꼈었고, 챔피언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작품을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할 때 빅버젯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구가 성공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거 행복하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개인적으로는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그 인물이 있고 지금 이제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영화를 잘 못 만들어도 가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좀 죄송합니다라는 얘기조차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부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뭐 필력 좋으니까 박 감독이 글 잘 쓰니까 일단 믿고 시나리오 나오기 전에 그러면 기간이 난 촉박하니까 훈련을 들어갔죠. 그래서 훈련 한 5개월 동안 하면서 뭐 사실 그래요. 그냥 그때는 뭐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야 내가 5개월 사이에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지금 영화 크랭크인 들어갈 때 적어도 그렇게 비슷한 모양새가 나올까, 좀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섰기 때문에 그거 했고, 또 그렇게 무작정 5개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훈련할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신뢰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몇 개월 떠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동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뭐 억수당이나 닥터 K나 친구나 챔피언이나 곽경택 감독의 그 필모그래피를 보면 뭐 일맥 그게 있어요. 그 휴머니즘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작업은 재밌게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관객분들이 이제 반반으로 나눠지죠.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긴 하는데, 뭐 좋다고 얘기하면 뭐 기분 좋죠. 근데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연습한 기간하고 촬영한 기간, 개봉까지 합치면 1년인데 사실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작업을 했는가에 대한 건 솔직히 의문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작업에 참여를 했지만 그냥 그런 부분에서 모르죠. 뭐 각자들 최선을 다한 건 사실이겠지만, 저도 뭐 나름대로 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만, 또 남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에이, 저 사람은 많이 안 했는데 저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오히려 친구를 만들었을 때만큼, 그 친구를 작업했을 때만큼 과연 우리 모두가 과연 진정성을 갖고 있었는가의 생각을 해보면 조금 진정성적인 어떤 마인드보다는 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들이 많이 발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투자사도 그렇고 제작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박 감독 입장에서는 공동 대표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감독의 마인드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물론 제작자 마인드로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친구에서의 너무 진짜 상상도 못했던 흥행 때문에 그 부담으로 다가오셔서 이제 근데 그런 거라는 거죠. 친구를 처음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흥행을 예상하고서 작업을 했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단지 정말 곽 감독 본인도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임했었고, 저 또한 1년 정도의 텀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모두가 다들 아쉬움을 갖고서 영화 작업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작업에 임했었는데, 또 한번 그게 큰 대사를 한번 치러보니까 나름대로 각자들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그게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나름대로 교만한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교만한 생각이 조금씩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확 덮어버릴 만큼의 진정성을 내가 갖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친구만큼 그렇게 스무스하게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지 않아요. 아, 예.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 어차피 저도 배우를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해요. 돈을 받으면 하는데, 그때 좀,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 끝나고 챔피언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죠. 좀 힘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생리적으로 이제 증상이 나오는 문제니까요. 힘들고 지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좀 잠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남들은 좀 이렇게 대박이 터지고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게 편리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좀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줄넘기의 줄에, 물론 이제 끊어졌는데, 한쪽에는 김덕구 씨 이름을 써놓고, 한쪽에는 그 박지민이라고 충무에 퀵 서비스 하는 친구가 있어요. 포스터를. 근데 그 친구가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그 더운 날 그 막 배달날이 죽었어요. 그 사람도 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적고 하면서, 야, 나는 그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서 지금 내가 힘들다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 그런 어떤 반성도 철저하게 했고, 그리고 이거는 그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물론 만약에 결과를 따져서 나는 이런 식의 결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그거였어요. 적어도 그분한테 저도 언젠가 죽겠죠. 그래서 영혼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분명히 저 양반을 만날 것이고, 그때 가서 저 양반이 당신 옛날에 내 거 이거 했던 사람 아니야? 했을 때 당신 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더라고. 그 정도가 얘기가 된다 그러면 좋겠다라가 정말 결과였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이상적인 부분이지만, 말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걸 꿈꿨다면 정말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겪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계속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죠. 일요일 날 그쪽이 다 쉬니까, 액션 스쿨 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뛰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모르겠어요. 영화 촬영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에 대한 어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하면서 그 영화 들어가는 시점 좀 지났는데, 제가 일본 그 유명하신 어른이에요. 다카쿠라 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집에 와서 참 막 써놨는데, 과연 나는 정말 내 직업에 지금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늘상 사람들한테 난 직업으로서 배우고 사회인으로서 어떤 다른 역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내가 내 직업에 소명의식을 갖고 작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훈련하는 과정이나 찍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청소에 대한 1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이 한켠에는 저한테는 무지무지 큰 자산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한켠에는 그 크기만큼의 좀 공감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말씀드린 과연 우리 모두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자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하고 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럴 자신이 생겨요. 내가 그전에도 뭐 지구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어떤 나름대로 소명의식과 그리고 나름대로 배우로서의 지구력은 좀 더 길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죠. 37 먹은 놈한테 연기관이 어떻고 막 이렇게, 이걸 만약에 제가 떠들면 제가 정말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돼요. 이게 저기 우리나라 사회가 저기 수익적인 구조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배우로서의 어떤 소명의식을 갖게 된 것도 최근이었고, 아까 그렇게 선생님 만나면서 이렇게 제가 통역을 통해서 한 3가지 이내 박힌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죠. 그래서 사람 만나서 그렇게 손 떨고 이렇게 땀난 적이 없는데, 그 양반이 1인 되셨는데,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내가 식은땀 흘려본 적이 없어요. 사람 만났을 때. 그래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멋있게 보이려고 해서 멋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멋있게 살아야지 멋있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남들한테.
그냥 뭐 연기관이라고 얘기할 건 없고 그냥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배우를 하게 된 게 재주가 있다고 판단 내려서 한 건 아니에요. 대학교 4년 내내 배우는 게 연극이고 연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시점이 되니까 제가 취직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재주 있어서 이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4년 동안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연극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딴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뭘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한테. 없었어요, 출발할 때.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 뭐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 난 능력이 있어. 이걸로 꼭 어떻게 될 거야.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입지를 쌓고 어떤 배우가 돼. 이런 개념으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제가 이 챔피언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개 오디션을 본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선발이 되겠죠, 한 사람이, 역할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선발된 한 사람이라고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그 사람들이 나보다 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뭘 하게 되면 한 배역의 인물을 그걸 하게 되면 저는 정말 이걸 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기란 거에 대해서 액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점은 아마 60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지 솔직해지자라고 계속 저한테 물어요. 질문을 해요. 개인적으로 화면에 비춰지는 것이 물론 액팅의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이지만 전 진실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우가 배우의 액팅의 기술적인 측면에 아주 능수능란함 이전에 그 사람이 사위인으로서 어쩌면 뭐 자녀의 아버지로서 여자의 남편으로서 뭐 형의 동생으로서 뭐 조카들의 삼촌으로서 아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면에.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남은 기간 뭐 사는 동안 제가 배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하는 동안 만약에 많은 분들이 참 저 사람 좀 연기 잘하는 배우다 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만약 혹이라도 그런 기사를 계속 보신다면 그럼 이 사람은 좀 사생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친구를 이제 할 때 실제 인물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실제 만났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면회를 해서 뭐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 행위의 어떤 행동을 제가 배우려고 한 건 아니고 어차피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당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만들면 나도 나쁘러운 게 아니고 잘 못 만들면 정말 같이 있는 사람 팔아먹었다는 얘기밖에 못 듣는다. 나 개인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남 이용했다는 소리 듣고 살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를 내가 당신한테 듣고 싶지도 않다. 난 배우고 그리고 내가 맡은 준석이의 인물을 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약속 내가 분명히 지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뭐 어쩌건 모든 배우들이 그렇겠죠. 정답은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고 그 배우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그 사람을 봤다고 해서 뭐 영향받는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의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떤 컨티뉴이티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죠. 일관된 어떤 행동 거지에 대해서. 그 친구를 근데 그게 뭐 저희가 광복이 그 45년 8.15에 광복이 됐을 때 진짜 밤에 온 손님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저희가 그 영화 찍으면서 정말 전국 50만이면 딱 다들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국 50만만 되면 서울 50만만 되면 감독으로서 그 전에 했던 한두 작품 다 합쳐도 그보다는 좋고 하여간 나름대로 또 인정을 받는 거고 저도 나름대로 좀 큰 롤을 통해서 갔는데 그것이 잘 되면 그 배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신뢰를 좀 해줄 것이고 뭐 그 정도였죠. 근데 그게 뻥 터지고 나니까 그런 거죠. 1등도 해본 놈이 1등 한다고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벌어지니까 뭐 조금 멍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 주변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늘상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연기를 할 때만 이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해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바이올린을 그냥 치지 못하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안 칠 때는 이게 줄을 느슨하게 풀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때 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일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긴장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긴장을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달라진 건 전혀 없고. 그렇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제가 뭘 대하는 건 달라진 게 없는데 단지 주변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그 차이지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작품을 할 때 물론 지금 친구하고 그 친구가 워낙 잘 돼서 사실상 그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콤비 이렇게 해서 그게 가장 큰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는데 저는 누가 누굴 끌어주고 누가 누구에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품을 선택을 할 때는 저는 감독을 대리해서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대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는 적어도 이 시나리오의 가치관과 어떤 식의 의견에 사회적인 발언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작품이 뜰 것 같고 이 작품을 하면 이미지가 날 것 같고 해서 작품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감독하고 배우 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은 그런 관계만 되면 우리가 같이 뭘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가 인지가 되면 작업은 무조건 순탄하게 좋은 양질의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또 영화 입장에서 연극 같은 경우는 배우가 차지하는 부분은 90% 이상이지만 영화는 사실 감독이 차지하는 부분이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배우 입장에서는 찍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연출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 배우가 그러니까 그 인물을 액팅을 하는 것이지 그 액팅 자체를 갖다 연출할 수는 없어요. 일단 거시적인 시점하고 미시적인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감독은 거시적인 시점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고 배우는 아무래도 미시적인 관점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 직업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90% 이상이 저는 감독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으면 현장에서 의견 충돌은 거의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다 이미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납득을 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것이지 현장에 와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건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우의 기능 면에서 그러니까 액팅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다 소리를 낸다고 치면 이 아를 어떤 식의 방식으로 낼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걸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느냐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 방법은 상당히 다양해지는데 그냥 하나에 막힌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저 배우 또 저렇게 하나. 맨날 똑같이. 근데 그게 이제 속된 말로 사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미지로 출발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해지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어떤 스타로 봐주는 게 아니라 배우로 봐주고 있다는 거죠. 저를. 그래서 그 면이 저 한숨을 좀 이렇게 휴 하고 놓는 거죠. 그럼 다른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타 시스템에서 스타가 자기 이미지를 어떤 식의 장르, 어떤 식의 소재, 어떤 식의 캐릭터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인물을 비춰줘서 보여지는 거. 저는 그게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오지 않았으니까 다행인 거고. 일단 영화는 감독이 90%죠. 근데 자본주의 이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감독이 또 그 정도로 90%, 100 정도를 활용하려면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 영화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프로듀서 괜찮은 프로듀서가 붙어서 정말 감독의 기획만 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돼야죠. 근데 사실 많은 혼란이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영화는 전적으로 감독의 몫이고 배우 입장에서는 동참할 때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의를 한 이상에는 후회를 하질 않아요. 단지 그래도 사람이 만나서 만나는 건데 다들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지 간에 회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수차는 있어야 돼요. 그게 금전적으로 영화가 크게 대박이 터져서 보너스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각자들이 챙겨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어떠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가 가져야 될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건 좀 그게 얻은 거죠, 영화를 통해서. 근데 연극 할 때 이제 집사람을 만났죠.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서도 뭐 하고서 연극한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극단의 선후배로 같이 연극을 하다가 사귀게 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여반장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차이인데 참 답답하거든요. 이게 27 먹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어요. 직업 없어요. 직업이랑 연극 배우라고 하지만 세상에 무슨 그 당시에는 건강보험인가요? 왜죠? 의료보험. 애도 돈 내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쪽에서도. 왜? 워낙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웬만한 잘 나가는 배우, 연극 배우 아니고서는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안 와요, 이게. 돈 내라고 소리를. 예, 거의 극빈자예요. 그래서, 다들 정상적이라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 졸업하면 직장을 취직하고, 이렇게 좀 직장 생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순서로 돼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 정말 월급 받는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는 덕분에 나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힘들죠. 그때 이제 힘들다고 막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각자들이. 우린 연극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무슨 연기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신세한탄이 전부 다. 밤새 술 먹어요. 술 먹고 문 닫는 나가서 소주 사가 또 깃발 또 먹어요. 그러고서, 야, 이제 없으니까 중얼 털어보니까 매출이 나왔어. 야, 그럼 포장마차에 가서 마지막으로 딱 한잔 하자 이렇게 됐어요. 딱 갔는데, 한 5시쯤 됐나? 갔는데, 청소하는 아저씨가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00원을 딱 내더라고요. 내니까 1,000원 내고 맥주 컵으로 소주 한 잔을 줘요. 그리고 그걸 탁 드시고 단무지 하나를 딱 들고 잘 먹었어요.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때 좀 술이 확 깼었어요, 진짜. 야, 정말 내가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괴롭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다, 이거. 정말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이거 아니면 정말 당장 정말 이게 아주 원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거의 대표 선수로 내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쨌거나 부모 만나서 정말 그런 걱정 없이 내가 지금 하는 거 하는데 정말 자기 욕심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지금 내가 술 처먹고 있는데 야 내가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저 양반하고 딱 비교하면 물론 자기보다 처지가 안 좋은 사람 비교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생존 자체를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신 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난 생존이 아니라 생활도 아니고 생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젊은 놈 새끼가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헛장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그러죠. 어디 가서 인터뷰하면 영배울 때 참 힘들었죠. 이러는데 힘든 거 없었어요. 왜? 내가 생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따지면 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아들 보면서 그래요. 그냥 위아래로 집사람도 일을 하고 저도 이제 왔다 갔다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것도 개인생이 있는 거고 단지 집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걔도 이렇게 보고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지 이제 그거는 좀 계속 걔한테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니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계속 주제를 시키죠. 뭐냐면 네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네 아버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상식이 뭐고 원칙이 뭐고 그런 걸 무지무지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정도만 네가 나를 생각해주면 참 난 고맙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 아이한테 그 자식도 지 인생 있는 것도 딴 거 필요 없어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우리 어머니도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제 쌀장사를 하셨어요. 쌀장사를 하셨는데 아주 깡촌에서 왔단 말이에요. 아주 영월 읍 말고 더 시골 산골에서 읍으로 나오셔서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시골 분들이 다 이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읍내로 오시면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있으면서 막 그 농사 짓고 오신 분들 뭐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놈이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그러고 막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보면 다 그분들 오시면, 봄날 나오시면 무조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시고, 점심 드시고 가시고. 그러니까 뭐 쌀장을 하니까 쌀은 많았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난 정말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없어요. 사람을 아주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외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97년도죠? 97년도에 연극할 때 돌아가셨어요. 연극하는 공연 도중에 돌아갔다고 분양시 전화가 와서 갔는데,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진짜 이건 뭐 남들이 다 하는 얘기인데, 오정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어? 그래라. 네가 지금 뭐 힘들고 이렇게 해도, 누가 너 무시하면 그거 절대 잊어먹지 말고 살고, 단 그 무시 당한 거 남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우리 엄마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렇게 잘났으면 그 왜 걸어다녀? 날라다니지. 왜 걸어다녀? 그래서 뭐 이건 아이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보면서 니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뭐 걔한테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저 참 중학교 다닐 때 전화 왔을 때 정말 따지고 보면 우리 형들 때문에, 공부 잘하는 우리 형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우리 형들 때문에 전화 오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냐면 뭐 둘째 형, 셋째 형, 뭐 큰형님은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둘째 형, 셋째 형님이 진짜 뭐 작은 동네지만 그래도 전 톱을 계속 달리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둘째 형 같은 경우는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취를 했어요. 혼자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했어요. 서울대 교사하고 있는 둘째 형. 그리고 셋째 형은 이제 와서, 형이 이제 경복고등학교죠. 청량리 중학교 전화 왔다가 경복고등학교 효자동으로 가면서 엄마가 어떻게 집을 사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하면서 이제 동생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전화 오니까 저도 집에서 막내고, 제 여동생은 이제 그때 이제 시골에 있었고.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에요. 못한 편은 아닌데, 형들은 뭐 순위가 항상 1, 2등 그쪽에서 놀고 있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은 못 가니까, 뭐 중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일단 뭐 가장 크게 놀란 게 도로가 엄청나게 넓은 거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신호등이 켜지면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시골에서 신장로라고 해서 이게 왕복 2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편도 1차죠. 그게 신장로 제일 큰 길이에요. 그 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서울 오니까 이게 도로가 너무 넓어가지고 뭐 그 기억나고, 그리고 막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도로망이 많이 확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기차가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동 태백선인데 강원도영월로 가려면 그럼 청량리역에서 항상 타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풍납동에 살았는데 거기 568번 버스가 있어요. 그게 종점이 명일동이고, 그 기점이, 순환점이 여기 청량리역이에요. 가면 지리도 잘 모르니까 진짜 주머니에 딱 그 왕복 채비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타고 청량리역까지 가요. 심심하니까. 형은 그때 이제, 둘째 형은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고, 뭐 대학생이니까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연구실에 살고. 그리고 그때 우리 바로 위에 형, 성범이 형은, 그러니까 바로 위에 형은 저 2년 차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죠.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쎄빠지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보니까 촌놈이 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집에 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청량리역 근처에 가서 기차 타는 건 아니고 그냥 청량리역 그 광장에서 놀아요. 좀 이렇게 좀 이따가 그러다 버스 타고 집에 오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게 좀 스트레스인데, 그런 건 있어요. 내 아들한테 그런 건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고도 아버지가 살면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남들보다 더 잘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살면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 어떤 잘못된 어떤 그 편견이나 이런 건 내가 물려주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다짐을 하는데, 뭐 생각에
그런 거죠. 형들이 뭐 가서 뭐 방학 때 돼서 형 친구들끼리 놀러 간다고 엄마 아버지한테 뭐 돈 탔으면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돈 달라고 그러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전학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 큰 사고는 안 치고 난 잘 다녀야지 이게 나 효도하는 거라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뭐 대학 들어갈 때는 뭐 입학할 때 그랬어요. 뭐 사실상 제가 연극영화과를 지망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등급이 그 당시 15등급까지 있었는데 내신이 등급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5등급 안에 든 등급인데 고3 때 참 박터지게 놀았죠. 고3 때 뭐 이상하게 놀게 됐어요. 이상하게 학교도 막 빠지고 막 뭐 많이 빠졌다는 건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영화 친구 정도로 오신 아이 거예요? 그냥 이거 모르는 게 아니죠. 그냥 이거 그냥 딱 한번 결석을 했는데 그때 교련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 학생 그 군사훈련 시간이 있는데 금요일 날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아 가는데 쭉 비가 오는데 교련복 입고 가는데 아 갑자기 쭉 비가 오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만원버스 타고 가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도시락 그때 야간 학습도 있으니까 도시락 2개 이게 한 거 극장에 들어가서 동시장에 2편 그것도 하루 종일 봐봐요. 그거 죽어요 그거 막 엉덩이 아프고 도시락 까먹어서 보고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그 집에 오니까 그때 뭐 학교에서 사고 치는 놈 아니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왔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다들 형들도 공부하고 스트레스 또 형들은 다 재수해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텐데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그 뭐야 그 튀김을 제가 튀김을 좋아하는데 튀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찔린 거지. 학교를 안 갔는데 어떡하나 그 튀김을 막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할머니가 튀김 좋아하지? 이러면서 튀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뭐 대학 들어갈 때 그걸 들어간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되게 반가웠어요.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진학하렵니다 아버지 하고서 내려갔는데 시골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중에 한 거죠. 우리 아버지 반대 안 했거든요. 해봐라. 그러니까 형 같은 경우 둘째 형, 셋째 형은 참 아버지 욕심부려서 이렇게 했고 했는데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경쟁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둘째 형, 셋째 형 대학 들어갈 때보다 한 10배 이상은 긴장이 됐대요. 10배 이상은 그 경쟁률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주 좀 뭐 엄마는 농담을 잘 하시는 편인데 아버지는 좀 약간 이렇게 좀 꼬장꼬장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야 그래도 오성아 그래도 경쟁률이 그 학력고사 점수하고 비례하는 거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학교 가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딴 건 아니고 제 여동생도 재수하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만 유일하게 집안에 재수 안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제일 똑똑한 거지. 그래서 근데 뭐 끝나고 나서 뭐 아버지 뭐 그것 때문에 뭐 반대하고 그러신 것도 없고 형들도 참 특이하게 생각했고 한 번도 뭐 제가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뭐 서클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학교하고 집 정말 중간에 들린다 그러면 극장을 자주 갔었어요. 극장 동시상영관 그 변두리에 있는 극장 가가지고 뭐 극장은 자주 갔는데 아버지 뭐 그렇게 나쁘고 뭐 쌈박질하거나 뭐 이상한 뭐 꼰드니 뭐 이런 속이만 해서 논다고 하는 애들이야 뭐 하는 이성교제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영역과 들어간다니까 좀 특이했죠 다들 특이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셋째 형이 지금 검사하고 있는 형이 저하고 이제 가장 나이가 2살 차이니까 제일 친했죠. 같은 방 계속. 근데 우리 형을 보면서 우리 형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단지 정말 노력하라는 건 인정하죠. 옆에 같은 방을 쓰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뭐는 뭐 1%의 뭐 영감과 99%의 노력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노력을 대단히 하는 사람인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완전 무일푼에 맨날 노니까 그때 이제 서부지검이라고 저기 광화문에 보면 덕수궁 옆에 있어요. 그 서부지청이. 제가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너무 해서 멍해가지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문예진흥원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예술 아카데미, 연극 아카데미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1년에 20만 원 학비 그것도 우리 형이 주고 사회생활 할 1년 정도 나죠. 정말 그렇다고 왜냐면 제가 무슨 사바사바를 잘하는 이런 걸 하는 놈이 못해서
보통 대학교 한 4학년쯤 되면 아름아름 알아요. 이렇게 누구 있고 이게 아는데 뭐 저는 그냥 학교 생활하면 죽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멍해지더라고요. 2년 동안 시간을 좀 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인데 20만 원씩 한 달에? 아니 1년에 오케이 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형은 어디 가서 항상 그랬대요. 아 내 동생도 배우라고 그러는데 누군데 그러면 아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죠. 그 사람들이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2년 전 친구 때일 거 친구 이전 그 리철진 나오고 막 한 3, 4년 전엔 얘기인데 친구가 이제 결정적인 거. 이제 검사들 이제 형 동료들이 이제 후배 검사들 아니 선배 검사들 만나면 이제 거꾸로 됐다라는 거죠 상황이. 옛날에는 누구네 동생이 뭘 한대더라 했는데 이제 거꾸로 야 배우 유호성이 형이 검사라며 이렇게 됐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너무 기뻐하더라고 형이. 그래서 너가 장가간 거고 장가간 거지만 왜냐면 형이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내가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한 연극 그리고 사회 나와서 처음 했던 연극 그걸 다 본 형이에요. 셋째 형이 와서 보고 우리 친구들 밥 사주고 할 때마다 그나마 없는 공무원이 돈 주고 그랬었죠. 진짜 팬이죠. 네, 뭐 그 형이 뭐 제일 기뻐해요. 정말 형제들이 다 기뻐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셋째 형이 제일 기뻐하죠. 왜냐면 형 입장에서 맨날 둘이 같은 방에 붙어 살다가 대학에 제가 얼만큼 버벅된 것도 알고 있고 사회 나와서 얼만큼 이렇게 좀 오락가락했던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형이니까 지금 와서는 뭐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야 너도 이제 네 납득이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네 성질대로 못하지 이제 다행이다 이러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뭐 지금 나이가 지금 37인데 지금 애들 유치원도 안 가고 그러는데 뭐 근데 아니 그냥 제가 사인을 좋아하시는 뭐 하긴 뭐 이게 좀 해달라고 해줄 때 항상 3글자를 써요. 건강, 사랑,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건강한 게 육체적인 건강한 건 아니고요. 사운드한 거죠. 좀 건전한 사고의 틀인데 그걸 건전이라고 쓰기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건전 그러면 그래서 건강 쓸 때마다 이거는 그냥 그런 의미의 건강입니다라고 이제 속말로 하는데 건강 그리고 사랑 진실이라고 이 3가지를 하는데 제가 따지고 보면 배우 때문에 제 인생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3가지를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기를 위한 어떤 수단이에요. 저한테는 직업적인 배우라는 것이. 그러니까 박노래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에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과정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걸 해보니까 아 그렇지 그렇구나. 어릴 때는 그냥 무작정 뭘 내가 인지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도덕률로 사는 거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는 아 정말 그걸 지켜내기가 힘들다라는 거구나 이 얘기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60 먹고 70 먹고 어떤 배우라기보다는 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고 정말 참 이렇게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진실됨이라는 그 단어에 참 이게 좀 집착했던 사람이구나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그런 인간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목표이라면 좀 배우성을 열심히 해야 돼요.